여러분, 혹시 작은 친절 하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주 놀랍고도 실제 있었던 법률 이야기입니다. 단돈 10만 원이 어떻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되살리는 마법을 부렸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5년 전에 1억 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동안 연락도 없고 해서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정 생각해서 딱 10만 원만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때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글쎄요,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김 사장님이십니다. 15년이나 묵은 사업빚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예상치 못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5년 전 1억 원을 빌렸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죠. 법적으로는 사실상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 채권자한테서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겁니다. 사장님, 다 갚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딱 1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걸로 우리 사이 깨끗하게 끝내시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진짜 끝이란 생각에 김 사장님은 그 돈을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사장님을 기다린 건 홀가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법원에서 날아온 건 바로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은 원금 9,990만 원에다가 자그마치 15년치 이자까지 싹 다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였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치 잠자고 있던 빚을 깨우는 주문 같죠? 자,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무서운 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는 바로 소멸시효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빚의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는 것처럼 빚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빚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 간에 빌린 돈, 이런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 빚은 어땠죠? 무려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셈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유통기한이 끝났는데 왜 돈을 갚아야 하죠?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조금 어려운 말 때문인데요. 이건 뭐냐면 안 갚아도 되는 그 권리를 제가 스스로 포기할게요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순간 죽었던 빚이 글쎄요, 마치 좀비처럼 다시 벌떡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김 사장님이 보낸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주 명확해요. 소멸시효가 끝난 걸 알면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갚았다? 그럼 빚 전체를 다 갚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보낸 10만 원이 1억 원짜리 빚 전체에 대한 인정 도장이 쾅 찍힌 셈이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돈 보내기 전에는 갚을 의무가 없음이었죠. 그런데 딱 10만 원 보내고 나니까 1억 원에 이자까지 싹 다 갚아야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소멸시효 10년이 그날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예외는 전혀 없는 걸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이 좀 다르게 본 케이스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만약에 이게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라 채권자가 너무 괴롭히고 윽박질러서 에이, 시끄러워서 그냥 준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줬다면 그건 빚 전체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자발성,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강제로 뺏긴 돈이나 협박에 못 이겨서 준 돈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김 사장님은 어땠죠? 부드러운 목소리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보내줬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무서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빚 갚으라는 전화가 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는 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일단 날짜부터 따져보세요. 상사 채권은 5년, 민사 채권은 10년. 시효가 지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제일 중요해요. 절대 단돈 10,000원, 1,000원이라도 먼저 보내주지 마세요. 그게 바로 빚 인정합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버립니다. 셋째, 혹시라도 일부만 갚고 끝내기로 합의를 본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이 돈 외에 나머지 빚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종이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만약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이 빚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지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작은 돈, 어찌 보면 인간적인 호의가 1억 원짜리 족쇄가 되어 돌아온 오늘 이야기. 감정에 휘둘린 순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법적 결과를 낳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만약 여러분이 김 사장님이었다면 과연 그 전화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